자, 그럼 이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력이 정말 상당히 특별하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도 이제 유튜버로서 너무 지금 굉장히 희열,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뇌피셜, 왓썸맨, 워크맨에 이어서 내고왕의 발명왕, 배달그라운드까지 너무 흥분됩니다. 이분이 움직인 유튜브 구독자만 2천만 명에 이르는데요. 유튜브 생태계의 공룡, 우리 스타 PD 고동환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세요. 어색하네요. 아유, 저도 어색함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네.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이제 또 분장실에서도 그렇고 잠깐 뵀을 때 그 흥분감이 저는 아직도 사실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유튜버로서 너무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먼저 네, 잠깐 드리고 자기 소개 겸 이거 드리고. 계속 띄워놓나요? 네. 좀 부담스러우시네요. 네, 민망하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더 낫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전혀 상관 안 하셔도 되고. 자,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채널을 제작하고 계신지 소개를 잠깐 현재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채널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달라 스튜디오라는 스튜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인 A&E 네트워크스라는 그룹 내에 있는 채널로서 사실 회사 내에 채널이 총 두 가지가 있었어요. 라이프타임이라는 채널과 히스토리라는 채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능에 저희가 이제 남녀 성향의 중립성을 좀 지키고 싶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새로운 채널을 열게 됐고요. 그게 달라 스튜디오라는 채널입니다. 네, 달라 스튜디오 채널에서 저희가 현재 내고왕 발명왕 두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고요. 이어서 최근에 이제 시작한 배달그라운드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유명한가요? 네.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고 또 유명한 분들과 또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다들 그 매력을 느끼고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전주에 2일 말고도 따로 또 용건이 있어서 계시지 않았나 하는 제가 그런 피셜을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어떤 이유로 또 찾아뵙게 되셨죠? 저희가 이제 지금 배달그라운드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주 촬영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 행사와 이제 맞물리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오늘 촬영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를 끝나고 전주 일대에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하루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갈 생각입니다. 네. 그럼 다른 분들이 이런 질문 또 올려주셔도 되겠네요. 그럼 오늘 촬영 어디서 하시나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네. 이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빨대를 꼽는다라고 하죠. 네. 약간 저도 한번 거기에 얼굴을 비추면 좀 유명세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욕심도 생기긴 하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것도 채팅창에 또 올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외에도 혹시 전라북도 지역에 오실 일이 또 잦게 있으신지 또 궁금하네요. 평소에는 사실 전주는 제가 여행으로 사실 많이 왔어요. 혼자 제가 여행하는 걸 좀 좋아했어가지고 혼자 전주 이제 먹을 거 그리고 제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좋아하는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로 유명한 지역이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전주를 여행을 많이 왔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러닝맨 때 촬영으로 사실 많이 왔어요. 네. 사실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를 여길 봐야 될지 저길 봐야 될지. 여길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출연은 또 항상 카메라 뒤에 있다가 앞에 오니까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방송 네. 출연은 처음이신 건가요? 그러면? 강연은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무대에서. 근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건 사실은 처음이어가지고 출연자들이 참 힘들었네요. 사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방송 환경에서 이 방송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제 개인 방송은 많이 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약간 마지막 이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네.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약 50분 동안 이제 네. 몇 분을 준비해 주셨는지는 이제 들어봐야 또 알겠지만 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이라도 또 청년인 분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 주실지 이따가 말씀하실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앞에 서론 약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사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제 특이한 이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TV 콘텐츠를 하다가 디지털 콘텐츠를 전향한 계기나 그런 이력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제가 PD의 생활했던 삶 그리고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PD를 꿈꾸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을지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답은 아니지만 네 그냥 제 경험을 비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그래요? 됩니다. 저도 너무 네. 기대 반에 흥분 반으로 왔는데 우리 실물이 더 아름다우신 네, 네. 고동환 PD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동환 PD입니다. 뭐 사실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지금 회사에 소속된 직책을 얘기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뭐 제가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소개하는 게 맞을지를 고민했는데 그냥 조금이라도 좀 재미있고 겸손하지만 미래 포부적인 멘트로 좀 소개를 하자면 한국에서는 사실 디지털계 나피님이 되고 싶고요. 세계에서는 디지털계 봉준호가 되고 싶은 고동환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현재 소속된 회사는요. 이제 생소할 수는 있어요. A&E 네트워크스라는 네, 회사인데요. 미국 방송사예요. 제가 이제 JTBC라는 회사에서 일로 이직하게 된 계기는 이 회사가 이제 디즈니라는 회사와 그리고 이제 미디어 회사인 허스트라는 회사의 합작 회사예요. 그래서 투자 회사여서 글로벌 미디어 회사라는 큰 메리트를 느꼈고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채널 자체도 사실은 세계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이제 멀리 보고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국 콘텐츠를 넘어서 세계화를 꿈꾸고 그 멀리 가자는 취지에서 이직을 사실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이제 A&E라는 회사 지금 사실 사진도 이렇게 A&E 회사 앞에 찍었는데 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여기 간다고 했을 때 제가 회사 소개하고 오겠습니다라는 큰 이제 이유를 들고 왔기 때문에 꼭 소개를 해야 되는 사실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A&E라는 회사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더 성장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 시작으로서 이제 제가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로 만들려고 제가 한 일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회사에서 제가 달라 스튜디오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네. 달라 스튜디오라는 채널은 큰 의미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달라의 의미와 사실 저희가 이거는 뭐 대외적으로 제가 홍보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사실은 취지는 달러였어요. 달러. 그래서 달러로 한국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자는 뜻으로 달러의 달러 그리고 남들과 달라 이중적인 사실 의미로서 달러라는 돈으로 만드는 한국인을 위한 콘텐츠 이게 사실은 주 원래 포맷이었는데 이제 코로나와 뭐 여러 가지 세상이 이제 뭐 이런 거를 다 오픈하는 건 좋지 않을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남들과 다르다라는 취지에 그냥 하나로서 이제 앞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지금 내고왕이라는 프로그램이랑 발명왕이라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런칭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배달그라운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내일 2화가 3화가 올라오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했던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 그걸 좀 지금 보시는 분들이 좀 아 이런 분이구나 혹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좀 알고서는 좀 그래도 제 얘기에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처음 시작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MBC 드라마 쪽에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의 막내 이제 FD로 사실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드라마가 사실 몹시 힘들어서 엄청 빠른 시간 내에 도망 나온 케이스입니다. 네. 제가 뭐 지금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만 시작부터 그러진 않았고요. 네.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힘듦을 느끼고 똑같이 괴로움을 느끼면서 일을 하다가 방송 일이 내일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사실은 초장에 그만두고 나온 케이스입니다. 네. 다시 학업으로 돌아갔다가 졸업을 하고 다시 방송 일을 시작한 거는 온게임넷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게임 채널이거든요. 네, 그때 사실 스타크래프트가 항상 유행이어가지고 제가 사실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 좋아하는 거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게임과 방송을 접목시킨 게임 방송사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허나 역시나 힘들어서 또 그만뒀고요. 네, 사실 방송 일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엄청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뒤는 엄청 힘듦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을 그렇게 간두고 제가 방송 일을 다시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전국 일주를 혼자서 떠나가지고 한 달 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게 이제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뭐 SBS 공채 PD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냥 계약직으로 사실 시작한 프리랜서 PD였어요. 제 이력 중에 특이한 게 사실은 지금은 뭐 정직원이었던 JTBC를 지나서 또 미디어 회사에 있지만 처음부터 이제 공채를 준비하지 않은 이제 경력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방송사에서는 처음에 보통 다 이제 메인 프로그램 혹은 CP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채 수준을 받는 게 일상적이었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그냥 경력직 채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케이스라서 혹시나 이제 언론고시나 뭐 지금 사실 힘든 그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그 시험이 전부는 아니다.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6년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중국에 이제 넘어가서 중국 프로그램을 한 4개 정도 했어요. 한 3년 정도.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콘텐츠라는 프로그램 뇌피셜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뇌피셜이라는 프로그램은 저한테는 엄청 소중한 프로그램인데 왜냐하면 또 지금에 있는 이 회사와의 연결성이거든요. 사실 뇌피셜 프로그램이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우리 회사 A&E라는 회사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내놓은 디지털 콘텐츠였어요. 그걸 이제 제가 그때 외주 회사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외주 PD로서 이제 그 프로그램 기획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제안했고 이제 A&E 쪽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때 연이 지금 워크맨을 지나서 다시 연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실 계기가 됐던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제 디지털 콘텐츠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계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회사는 계속 TV 콘텐츠 사실 범인은 바로 너라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같이 또 제작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제 넷플릭스와 이제 TV 콘텐츠 위주의 제작 콘텐츠를 많이 했고 저는 또 디지털 콘텐츠 위주로 하는 거를 좀 바랬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는 회사로 이직을 꿈꿔 오다가 이제 그때 한창 유행이었던 이제 왓썸맨으로 이제 주가를 한창 이루고 있던 JTBC 이제 컨텐트 허브에 있는 스튜디오 룰루랄라에 이제 제가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의 사실 2달 뒤에 첫 프로가 워크맨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편집실에만 사실 있어가지고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거를 1년 동안이나 많이 못 쌓았던 게 사실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워크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더 멀리 가자, 그리고 더 멀리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글로벌 회사인 지금 회사로 이제 오게 돼서 내고왕, 발명왕, 그리고 배달그라운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이력은 일단 이렇고요. 네, 이제 PD를 하게 된 계기까지 막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될지 몰라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는 사실 처음 꿈은 요리사가 꿈이었고요. 요리사로 꿈을 꾸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문과이과를 전향을 해야 되는 바람에 그때 한 책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방송 PD라는 꿈을 꿨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와서 제가 예능을 많이 접한 게 이제 엑스맨이랑 이제 패밀리 떴다였어요. 엑스맨과 패밀리 떴다가 너무 그때 재밌었고 핫해서 그 프로그램 보면서 아, 나도 저런 프로 만들고 싶다. 저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 나도 유재석이라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 이런 게 약간 저는 사실 목표고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달려오다가 이제 런닝맨을 하게 됐는데 런닝맨의 이제 제작진이 알고 보니 이제 엑스맨과 패럿의 이제 제작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런닝맨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방송의 꿈은 다 이뤘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상을 이제 꿈꾸려다가 이제 계기가 된 게 한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전향하게 된 계기인데 첫 번째는 기사로서 제가 접한 게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는 사실은 기업의 광고가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 광고 비용이 지면 신문인 TV에서 디지털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사실은 제작비가 있어야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게 미래적인 방향이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그 디지털 콘텐츠를 처음으로 그때 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는 사실 모바일 콘텐츠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보는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TV 콘텐츠를 그냥 분량만 좀 짧게 하면 다 모바일 콘텐츠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사실 발전이 안 됐을 때였는데
그 컨텐츠의 짧은 컨텐츠가 저한테 확 매력이 느꼈던 게 지금 사실 방송 다 90분짜리, 100분짜리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나는 90분짜리는 못 만들겠다. 나는 평생 메인 PT 하기 힘들겠다라고 제 스스로를 약간 누르고 있는 찰나에 20, 30분짜리 콘텐츠가 상당히 저한테는 도전이 할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콘텐츠 그리고 이제 미래적으로 이제 핸드폰의 발달과 모바일의 발달 등등의 이유로 디지털 콘텐츠가 더 매력 있겠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오자마자 엄청 공부를 했어요. 1년 동안 혼자 카메라 세워두고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콘텐츠 저런 콘텐츠 만들어보고 편집도 해보고 그렇게 1년 동안 고생한 걸 이제 회사에서 좋게 봐가지고 첫 메인 프로그램을 이제 디지털 콘텐츠로 이제 저한테 맡겨준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사실 TV 콘텐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PD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늦은 나이에 제가 사실은 PD가 된 케이스거든요. 메인 프로그램을 거의 한 33, 4세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상당히 늦은 나이에 첫 프로그램을 하게 된 케이스였고요. 그렇게 제 PD 삶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편집이나 제작 쪽에서 스케줄을 많이 좀 후배들한테 넘기고 이제 기획적인 거에 많이 좀 제 역량을 좀 발휘해 보려고 이제 CP라는 자리로 이제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현재는 그렇고요. 이제 준비한 게 이게 대본이 아니라 제가 머릿속에 너무 하얘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정리한 거니까 네, 대본이 아니라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네. 네. 이 얘기가 사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았어요. PD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거가 준비되면 좋을까요? 라는 거를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싶어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자칫 제 얘기가 정답이 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그냥 정규적인 코스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지 이러면 무조건 성공합니다는 절대 아니니까요. 이거 잘 자신에 맞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게 제가 생각하는 경험적인 거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여행이에요. 여행. 그러니까 PD는 여행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여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는 게 이제 기본 상식적인 지식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이제 그 사람과의 이제 직업적인 거나 삶에 대한 거를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혼자 여행하는 걸 많이 추천드리는데 혼자 여행하면서 이거를 이겨내면서 배우는 삶의 약간 스킬들도 사실 있는 것 같거든요. 여행하면서 비용적인 것도 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배우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정적인 비용을 이제 마무리 때까지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인데 혼자 여행을 다니면 약간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의 낯가림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로서 사람들을 설득해가는 것도 많이 스킬 늘고 자금적인 이제 운영 방식이나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나 경험들을 많이 취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방송 일을 관둔다고 떠났던 한 달에 자전거로 혼자 여행을 했는데 전국 일주를 하면서 사실 많은 거를 좀 배웠던 것 같고 그때 게스트하우스라는 걸 사실 처음 그때 접하면서 그 이후로 한때 제주도를 한 달에 2번씩 간 적도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사실 그 사람의 삶을 듣고 그 사람들의 또 다른 삶을 들면서 이거를 방송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적으로 재밌는 게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여행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애예요. 연애를 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이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전혀 그걸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연애도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표출하면서 영상을 표출해서 이제 시청자와 구독자들을 설득하는 거에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전 PD의 자질 중에 하나는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뭐 영상 만들어서 알아서 보겠지 이런 이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가장 좋은 베스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연애라는 게 그 미묘한 감정과 이런 것들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배우는 스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민함 그리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라 꼼꼼함 뭐 이런 것들을 연애를 하면서 이제 배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영상을 담을 때도 이제 감정적인 것도 사실은 담으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이 상대방을 이제 설득하는 것도 이제 스킬이기 때문에 뭐 꼭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해보면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 사실 이거는 대학교 이제 제가 이제 강연 나가서 이제 말씀드릴 때 1번으로 사실 얘기하는 게 이제 연애였긴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공부해라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라는 얘기는 절대 안 했고요. 그냥 연애하고 여행 많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대화 많이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생각했을 땐 지금 그게 제일 좋은 스킬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PD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하기에 제일 좋은 스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감투예요. 감투. 이게 뭐냐면 이제 어느 이제 단체나 이제 뭐 반장이나 학교에서 과 이제 장이나 이제 이런 건데요. 많이 두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함으로써 얻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책임감이고요.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걸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또 이끄는 것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만드는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사람들 관리부터 사람들을 트러블 생기지 않고 같이 이제 하나로 묶는 이제 그 인간관계 역량 플러스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전달한다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의 책임감 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그런 어느 하나의 장을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게는 뭐 동아리나 이런 동호회 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학교 뭐 학생회장이나 이런 것도 해보는 게 의외로 이제 제가 이제 후배들 지금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한 번 모여서 저희가 한번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너네 학생회장 출신 한 적 있냐는데 거의 3분의 2가 다 학생회장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뭔가 리더십이 있거나 뭔가 나서서 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챙겨주는 대인관계적인 것도 좋고 이제 인간관계적인 것도 좋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좋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뭐 빗대어서 느낀 것도 있고요. PD라면 더더욱이나 또 사람을 이끄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게 아마도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사실 뭐 체력도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후배들을 사실 뭐 접하기도 했고 만나보기도 했고 뽑아보기도 했는데 반 이상이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체력 때문에 관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아파서 혹은 뭐 너무 힘들어서 쉬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심하게 굴린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관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으려면은 그거의 바탕인 체력도 필요한 것 같아서 너무 책상에 앉아서 이제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체력적인 거를 필요해서 활동적인 생활을 좀 하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또 이거는 제가 이제 살아보니 제가 못했던 거를 이제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주면은 독서예요, 독서. 제가 진짜 독서를 안 했어요. 제가 지금도 사실 맞춤법이 잘 맞추기 힘들 정도로 독서를 못했는데 이거 약간 진짜 PD는 맞춤법 그리고 자막 쓰는 거에 독서의 영향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이라도 제가 하는 게 맞지만 또 지금은 또 제가 늦었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는데 독서를 진짜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은 이야기를 이제 읽는 거잖아요. 결국 PD도 이 한 프로그램 이 10분짜리 내에서도 이야기의 흐름을 내야 되는 건데 이런 간접적인 경험 없이는 그 이야기를 사실 만들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으로는 사실 독서를 하게 되면은 자막적인 것도 사실은 너무 좋고 뭐 맞춤법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독서가 진짜 힘들다, 못하겠다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영상을 많이 보는 걸 추천을 해요.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은 그것도 다 나레이션이나 내러티브가 있는 거여가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그때 그 영화는 이렇게 풀어냈지라는 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영상을 많이 보는 거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는 앵글 같아요, 앵글.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을 이제 물론 카메라 감독님들이 다 이쁜 거 잡아주세요. 사실 잡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큰 구성만 짜면은 다 잡아주시는데 그래도 하나적으로 이 정도 장소에서는 더 좋은 것 같다의 큰 결정은 사실 PD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결정을 하기 위해는 영상을 많이 볼수록 이럴 때
이런 장소가 좋았다. 그리고 편집할 때도 이런 얘기할 때는 뭐 이런 앵글을 썼었지라는 경험적인 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독서 1번, 2번은 영화를 많이 봐라라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얘기를 제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맞다. 그리고 요새 많이 느끼는 거는 이건 사실 자체적으로 이게 공부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현실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순발력이거든요. 이게 PD라는 거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가 요새 너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니즈에 맞게 계속 내용적인 거나 이제 주제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순발력과 응용이 없이 그냥 내가 처음에 기획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쭉 이렇게 가야지라고 하는 순간은 그냥 일방적인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댓글도 항상 보고 그런 사소한 피드백도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이제 흡수할지 그리고 반영할지를 말지를 매회 사실 검토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구성이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출연자가 추가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큰 결정이 처음에 정해진 거랑 다르게 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이거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기획을 하고선 뭐 마무리까지 끝 가는 거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제 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저하나 이제 구독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이런 변주, 저런 변주를 계속 해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과 재미있어 하는 거를 가장 극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 가는 게 사실은 저는 그냥 좋은 뭐 PD의 역량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지금 뭐 내고왕도 그렇고 다 처음에 기획과는 조금씩 바뀌었고 결국 진짜 마지막 10회가 돼야 이 구성이 제일 좋았네라고 사실 느끼더라고요. 이제 그 구성이 되면 저희가 다시 기획회를 해서 시즌 2를 시작을 하고 이런 게 저희는 계속 구독자들한테 이제 가장 베스트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순발력이라는 게 있어야 스케줄적으로도 이제 혹시 촬영 장소가 갑자기 뭐 펑크 난다던가 뭐 스케줄적인 문제 생긴다는 때 그 순간순간 저만 바라보고 있는 이제 스태프들을 어떻게 하자라고 이제 결국 선장처럼 지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순발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이런 순발력 그리고 영상적으로도 계속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PD라는 직업은 뛰어난 사람이나 남들과 다른 사람들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장 좋은 PD는 그 시청자와 구독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단은 시청자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이 영상을 봤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의 그 대중적인 생각을 같이 공감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PD여야 사실은 그 다음 단계인 거기에서의 변주, 거기에서의 이렇게 꽈보고 저렇게 뒤집어 보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뭐가 제일 중요해라고 이제 질문하면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공감이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보라고 생각했는데 공감은 워크맨 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그러니까 내피셜 때부터 처음 기획한 내피셜 때부터 전문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만 아는 지식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막 알려주는 그런 일반적인 뭐 프로그램과 다르게 김종민이라는 그 사람을 시청자 눈높이 그리고 시청자들과 가장 비슷한 지식선에서의 대화 수준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르고 같이 알아가는 느낌으로 가야 되지 꼭 나온 사람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피셜 때부터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계속 주면서 워크맨 때 직업 정보, 내피셜 때는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이제 내용적인 정보도 있었고 이제 내고왕에서는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와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그런 생각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있었고 발명왕은 사실 발명왕은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하네요. 사실은 왜냐면 저희가 정윤호 씨랑 한번 일해보고 싶어가지고 기획했던 케이스는 배달 음식은 지금 배달그라운드는 배달 음식에 대한 정보 요즘 사람들이 제일 이제 접하기 쉬운 공감적인 소재였기 때문에 그런 공감적인 시각과 소재를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 시청자 시각에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면 재밌겠다를 생각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들이 최대한 공감일 수 있는 소재와 그런 구성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여기에서 TV와 다르게 혹은 다른 디지털 콘텐츠와 다른 우리만의 색깔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변주를 주는 것이 저는
요새 맞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뛰어나지 않고 나는 크리에이티브적이지 않아서 PD라는 직업이 과연 나한테 맞을까라는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남들과 가장 비슷하다. 평범한 수준으로 가는 게 일단 1번인 것 같아서요. 그런 취지에 사실 경험이란 여행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도움되는 것 같고요. 연애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남들이 뭐 대부분이 하는 것들은 다 한 번씩은 해봐야 이럴 때 이런 감정을 사람들이 느끼지를 또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1번 공감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PD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생활해요? 어떤 일과를 뭐 지내나요?라고 이제 여쭤보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준비한 거는 제가 진짜 지금은 바쁠 때는 월요일 날은 프로그램 회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만든 영상 시사를 진행을 하면 하루가 다 가요. 그리고 화, 수, 목은 뭐 하냐? 그럼 화요일 날은 발명왕 녹화, 수요일 날은 애광 녹화, 목요일 날은 배달그라 녹화. 그러니까 3일 내내 녹화장만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금요일 날 오면 또 다음 촬영할 회의하고 또 이제 만들어 놓은 거 편집된 거 시사하고 이렇게 그냥 일주일이 갔던 것 같아요. 워크맨 때는 이제 제가 지금은 사실 CP라는 직업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녹화장도 다 가고 그리고 회의도 다 관장하고 있지만 보통 PD는 프로그램 2개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1개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1개 하는 PD들의 사실 스케줄은 워크맨 때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녹화를 보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3주 뒤에 방송 나갈 녹화를 월요일 날 해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2주 뒤에 방송 나갈 거를 편집을 하고요. 그럼 수요일 날은 다음 주에 나갈 거를 이제 음악 효과 작업을 하고 믹싱 작업을 하는 게 보통이고요. 목요일 날은 이번 주에 나갈 거를 또 정리하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이제 TV는 보통 2주 텀으로 편집해서 내보내는 게 이제 보통인데 저는 이제 3주 텀을 이제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PD란 직업이 저녁도 없고 주말도 없는 삶이라고 사실 저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 틀을 좀 깨고 싶었어요. 사실 요새 트렌드가 그렇게 고생한다고 사실 지원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이제 자기 워라밸도 중시하고 사실은 개인적인 삶도 중시하기 때문에 주말도 쉴 수 있고 그리고 저녁도 있는 삶을 저는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PD를 꿈꾸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스케줄을 좀 맞춰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 많이 했는데 그러려면은 한 주 일찍 찍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작 기간이 좀 늘어나면서 돌아가면서라도 이제 좀 주말도 쉬고 저녁에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스케줄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내피셜 때부터 사실은 3주 이제 촬영 전에 한다는 거를 좀 중시하고 있고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후배들이 그래도 주말에 좀 쉬니까 평일에 으쌰으쌰하고 늦게까지 일하더라도 주말에 쉰다는 그 의미 하나로 좀 같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고 지금 사실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제가 10년 전에 런닝맨 때 일했던 친구들도 같이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이제 믿고 따라주는 건 또 그냥 뭐 혹사보다는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쉬자라는 취지에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친구들이 이제 같이 저와 함께 해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은 사실은 월화수목금토일 다 한 프로, 그러니까 그날 금요일 방송 나가는 혹은 이제 그 주 나가는 거를 쭉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한 2, 3주 앞서서 다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가 있다는 거가 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거. PD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가 런닝맨 때 사실은 위에 선배한테 배웠던 건데 그 뒤로도 사실 매회 영상 만들 때 편집할 때 촬영할 때 조심하고 사실은 뭐 항상 머릿속에 가게 했던 부분인데요. 3가지인데 종교 그리고 젠더 그리고 정치 이 3가지거든요. 이 3가지를 다루면 이게 너무 양극화가 심한 거기 때문에 댓글이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댓글도 그렇고 이제 시청자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주제를 다룰 때도 항상 이 3개는 항상 피하고 담고 자막을 쓸 때 사실은 이 자막은 이쪽의 성향을 좀 대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하고 많이 이제 다른 걸로 고쳐 쓰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제 간혹 사실은 뭐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실수를 제가 이제 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의도적인 건 없고 사실은 뭐 모름에 인해서 사실 생긴 이슈인 건데 이제 그게 꼭 한 사람의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는 것도 죄다라고 하면 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달게 받고 지금은 많이 이제 더더욱 조심하고 더더욱 조심해서 이제 그때도 사실은 제가 후배들과 같이 자막을 쓰고 거의 7명이라는 후배들과 같이 자막을 같이 쓰고 12팀의 검수까지도 저도 발견 못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을 검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도입한 시스템이 피드백 요원이에요. 뭐냐면 방송 나가기 3일 전에 편집본을 피드백 요원 20명한테 보여드려요. 그리고 혹시나 문제될 거 있으면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쪽으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는 커뮤니티를 단 하나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단호하게 얘기하자면 커뮤니티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디지털 컨텐츠라는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는 사람인데 커뮤니티를 하나도 안 해? 커뮤니티 이제 열심히 하는 후배들이 있어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 받고요. 저는 그 외적인 거에 이제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거에 많이 조언을 해주는 편인 거고 커뮤니티를 하진 않아서 커뮤니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피드백 요원들 나이대, 성별대, 뭐 종교 다 분포시켜 가지고 이제 저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영상에서 뭐 이건 이해 안 됩니다. 뭐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불편했어요. 이런 것들을 걸러서 이제 다 또 작가들과 회의해서 이제 빼고 이제 그렇게 사실 지금 내고왕, 발명왕, 배달 그라운드는 내보내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거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최소한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또 근데 그거를 또 고려하다 보면은 이 디지털 콘텐츠라는 그런 매력이 또 간혹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 중간을 맞추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의 그런 날것의 매력을 극대화하면서 그런 이슈도 최대한 나오지 않고 재미만 뽑을 수 있는 거를 사실을 하려고 저희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노력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혹시나 그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뭐 찾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니라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좀 이따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이상으로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사실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그게 좋겠죠? 네. 쥐도 새도 모르게 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저도 너무 막 웃으면서 저도 보게 됐거든요. 또 호응을 또 하게 근데 되고. 전문 강연사가 아니라서 막 재미있게 얘기를 못 해가지고 약간 이게 앞에 진짜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들이 대단하구나를 많이 느껴요, 진짜. 예. 근데 저는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근데 PD이신데,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직업이 아니신데 네. 말씀을 되게 잘하신다. 그래서 혹시 이런 방송 출연을 염두에 두고 스피치 연습을 따로 하신 적이 아니, 있으신지? 편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편집을 하시는 시간이 좀 더 네. 많으시고요. 계속 이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를 네.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럼 과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롱랑님이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 질문 내용은 유튜브의 미래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근데 쉽게 말하면 유튜브가 언제까지 해먹을까요?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유튜브로 보냐 아니면 이게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으로 보냐의 차이 같은데 유튜브는 결국 라이벌이 나오겠죠. 네, 나오겠지만 뭐 계속 사실 유튜브라는 그 구글 회사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보수적인 옛날 회사가 아니라 계속 이게 IT 회사잖아요. 계속 발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빨리 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디지털 컨텐츠, 모바일 컨텐츠 그리고 이 숏폼의 컨텐츠는 유튜브의 미래보다는 더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이어서 네. 이제 굉장히 이직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SBS 런닝맨에서 이제 JTBC 룰루랄라 네. 그리고 이제 A&E의 달라 스튜디오까지 이제 지금 많은 거점을 지나셨는데
사실 우리 일반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이직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아져요. 아, 내가 지금 여기 안정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내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던 거랑 다른 일을 할 때 어떤 걱정이 굉장히 많죠. 피디님도 이제 이직을 몇 번을 진행하셨는데 거기서 내가 뭔가 확신을 가지고 난 가서도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 그런 확신이 있다면 어떤 그런 근거도 있으신지. 전 사실 이직을 많이 장려하는 사람으로서 하고요. 요새 사실 취업도 힘든데 이직을 한다는 자체는 능력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도 저희 회사에서 두 분이 이제 더 좋은 데로 이직 가셨는데 이직 가는 거는 박수 칠 만한 거지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박수를 쳐드렸고요. 말 그대로 이직을 저도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짧게 있던 곳은 제가 최근에 사인 이제 거기에서는 1년 정도 있었는데 이제 뭐 누구는 뭐 내가 잘 되니까 더 잘 되려고 뭐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만약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회사라는 방향성과 정책이라는 게 이제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방송과 영상에 대한 지향점이 다르면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차피 큰 회사일수록 사실은 이 개인이라는 사원 한 명이 하고 싶은 걸 다 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제 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윗분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설득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런 거에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걸 좀 더 자율적으로 이제 풀어줄 수 있고 저를 좀 믿고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물론 플러스 알파에 이것도 이제 있겠지만, 네, 있겠지만 저는 1번은 저는 처음부터 돈 때문에 이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저는 이직으로 돈이 깎인 적이 많았어요. 네, 돈을 깎으면서 간 이유는 그쪽이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런닝맨과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주 회사에서 받았던 돈보다 월급이 심지어 저는 100만 원, 150만 원이 더 깎으면서 JTBC를 갔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돈보다는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회사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에 이제 약간 제가 다 해봤다 했을 때는 자기 역량을 믿고 이제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이제 시각을 돌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정말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아까 처음에 무대를 장식해 주셨던 권선홍 씨가 무대로 다시 나오시진 않고요. 우리 권선홍님의 뮤직비디오 시간이 됐어와 함께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시고요. 오늘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피디님? 네. 여러분 안녕하면 안녕 같이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톤 좀 높이셔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면 안녕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 안녕.